대통령도 뭐 현직일 때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퇴직 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태수형입니다. 오늘은 퇴직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준비가 안 돼서 후회하는 부분은 제외하고요.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던 분들이 퇴직 후에 후회를 하는지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퇴직 전이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면 고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전 퇴직하면 마냥 좋을 것 같은데 퇴직 후 후회하는 유형 세 가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회사에 올인한 분들이 대체로 거의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행히 요즘 MZ 세대들은 이런 올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적을 것 같긴 한데요. 게임이건 연애건 올인하는 경우에 거의 결론은 부정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회사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이제 회사에 우리가 입사를 하면은 직원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킬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세대고, 나의 비전을 조직의 비전과 일치시켜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성장하면서 나의 비전도 이제 이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이건 굉장히 영리한 프로포간다, 선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직이 없어지면 나의 비전도 없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은 올바른 비전이 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이 들고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질을 깨달으면은 선동에 속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비전과 회사의 비전이 일치하게 되면은 이럴 경우엔 거의 회사가 나의 전부가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 이런 직원들이 많으면 물론 좋죠. 근데 이제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조직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말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라는 항상 위기를 강조하잖아요. 위기다, 위기다. 매년 위기입니다. 근데 진짜 위기가 오면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누군가는 이제 조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경우에 따라서 조직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구조조정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라는 거를 알면은 좋아요.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뭔가 합리적으로 변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뉘앙스만 그렇지, 사람을 잘라서 비용을 줄이는 게 이제 구조조정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임수가 있는 이런 언어들을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구조조정은 사장 입장에서야 합리적인 조정이지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팽 당하는 거죠. 철저히 계산된 사측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삼성에 입사하면 온몸에 푸른피를 흐르게 하라는 말도 일종의 세뇌겠죠.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LG에서는 붉은 피가 흐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하면서 주인의식보다는 철저한 직업 윤리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차이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인의식과 직업 윤리는 둘 다 성실하게 자기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주인의식을 가진 분들은 자기가 진짜 주인인지 아는 경우가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사실 좋은 동료도 아니고 좋은 상사도 아니에요. 주변에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너기 때문에. 근데 회사에서 보면은 자기가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건 좋은데 진짜 주인인지 알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퇴직하면 거의 100% 후회를 하죠. 이런 분들한테는 거의 연락이 안 갑니다. 퇴직한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후회를 많이 하게 되죠. 맞아요. 주인의식을 갖지 말라는 지난번 영상에 부정적인 댓글들이 달려서 저는 좀 놀랐어요. 일을 열심히 하되 주인이 아닌 조직원의 위치를 자각하고 일을 하라. 요 뜻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직에서의 지위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거의 100% 퇴직 후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메타인지가 부족하거나 또는 이제 겸손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죠. 조직 내에서 이제 힘 있는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힘을 가진 착각하고 또 그 힘을 또 100% 있는 만큼 다 쓰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 뭐 회사에 감사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서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막 추궁하고 다그치는 분들이 있어요. 좀 보기 민망하게. 이런 분들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런 분들도 이제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사회를 넓게 보면 예전에 이제 뭐 무관의 제왕이라는 기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관청이나 이런 데서 인허가권을 가졌던 분들 또는 4대 권력기관에 근무했던 분들이 퇴직 후에 이제 이런 상실감 때문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이제 어딜 가도 대접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퇴직하면 그런 대접이 없어지니까 이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이런 일반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통령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뭐 현직일 때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퇴직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직일 때 권력을 뭐 다른 당이라든지 정적에 대해서 100% 발휘했던 분들은 그 퇴직 후에 비참한 경우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야,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은 우리가 머물러 떠나는 곳이지 거기서 가졌던 지위라든지 권한 이런 것들은 한시적으로 내가 가졌던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년 이야기하시는 분들처럼 없어 보이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결국 현직이건 퇴직이건 계급장 떼고 자연인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게 무척 중요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부류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가족을 소홀히 했던 분들은 퇴직 후에 거의 100% 후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애들이 어릴 때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머리가 다 커버린 자녀들하고 거리를 좁히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배우자와의 대화 단절도 사실은 그것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못 벌어오면서 예전과 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것 또한 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황혼이혼이다 이런 거 얘기가 있잖아요. 딱 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가정들을 주위에서 제가 굉장히 흔하게 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정작 아이들과 배우자들을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사실 사랑과 관심, 배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등한시하다가 퇴직 후에 돈도 못 벌면서 여전히 삼시세끼 밥 차려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시기가 되는 거죠. 흔히들 말하는. 혹시라도 아직 퇴직 전이시라면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요, 좋은 가정, 그 관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바라는 게 많은 관계일수록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건 이제 아들러 심리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와 자녀들은 굉장히 바라는 게 많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관리하기 본질적으로 되게 힘들죠. 하지만 회사에서의 관계는 사실은 뭐 업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기 일만 잘하면 관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가정도 굉장히 유심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분이 가장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를 잘 매니지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역량이 굉장히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하고요. 그분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퇴직을 했는데 삼시기의 삶을 사시고 계시다면 밥은 직접 차려 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은 그거 따라만 하면요 거의 파는 거 수준 이상으로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을 위해서 밥도 하고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 황혼 이혼 당할 확률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밥도 하고 시장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삼식이랑은 거리가 멀다는 거를 제가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혜수형, 황혼 이혼당하실까봐 두려우신가 봐요? 저는 퇴직 후 후회하는 세 유형에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저 인생 잘 살고 있네요. 오늘은 퇴직 후에 반드시 후회하는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직 퇴직 전이시라면 인생의 중심에 가족을 두시고요. 주인의식보다는 철저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조직 생활을 하시면 이런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인생이 바뀝니다.